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자, 중국하고 이제 단교 열차 돌입했다. 자, 중국이 에너지 공급이 지금 차단돼가지고 아마 올 연말부터는 전기가 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이사국에서 중국을 이제 축출하자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대신에 중국이 축출되면 이제 한국이 들어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창립 7주년이 됐는데요. 5월 21일 날 서울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 하늘교회,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김재동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이런 또 기념회를 열어주시네요.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이제 또 강연회를 합니다. 자, 참가하실 분은요, 문의전화 010-6832-032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재춘 장진호 전투기념사업회 상임대표님,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회 회장님, 이충군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님,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 심동보 제동님,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님, 추봉기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에서 이충근 박사님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가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에포크 타임스가 미국에서 하루에 한 100만 부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반공산주의, 반중, 보수 성향의 매체인데 35개국의 영문, 중문으로 인터뷰한 게 이제 나갈 거라고 합니다. 자,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에 그 이메일 등록하시면요, 메일링 서비스로 매일매일 외신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에포크 타임스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그 기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거는 유튜브에서 NTD 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NTD는 영문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 모시고 가서 인터뷰한 거는 NTD 코리아에 또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민주시민교육은 홍위병 양성교육이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민주시민교육은 홍위병 양성교육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외신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보내니까 한국의 보수단체 뭐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에포크 타임스에 매일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호주가 그 1대1로 MOU 취소했다. 중국하고 1대1로 관련해서 MOU 맺은 것들 대량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단교라고 말은 하지만 단교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호주산 석탄, 철광석, 원자재 안 사겠다 뭐 그러는데, 이거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 호주의 그 업체들은 뭐 다 비싸게 파니까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어찌 됩니까? 원자재를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석탄으로 발전소를 떼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어찌 됩니까? 전국의 공장에 이제 그 제품 생산 단가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철강석도 비싸게 주고 사면은 철판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철판 관련 산업들 전체 제품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공장을 뭐 돌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왜? 이미 국가 이미지 안 좋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저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 안 좋지. 그리고 원자재 생산 단가 올라가지. 그러면 가격 올라가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수출 경쟁 떨어지지. 그렇다고 기술이 좋나? 그것도 안 좋지. 그리고 석탄이나 철강석도 이게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야적장에 쌓아놓으니까 이게 한정이 있습니다. 뭐 길게 쌓아놓으면 한 달인데 지금 또 장마철 들어가면 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쌓아놓지도 못해요. 이거는 저기 반도체처럼 1년, 2년 쌓아놓지도 못한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이 철광석, 이 제철소가 안 돌아가든지 전기를 생산 못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그 중국이 호주한테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안 풀릴 것 같은데, 앞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는 미국을 경제 제재하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콩 뭐 이런 걸 안 사왔다고, 그리고 중남미에서 사왔어. 그러니까 중남미의 옥수수, 콩 이런 농수산물들이 저기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는 미국 가가지고 웃돈 주고 그 콩이나 뭐 옥수수 이런 걸 사와가지고 포대만 바꿔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그냥 거래해가지고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톤당 1불에 사왔는데, 이거를 미국을 제재하겠다고 미국 걸 안 사고 중남미에서 사오니까 3불, 4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남미 국가는 미국 가가지고 웃돈 주고 사니까는 미국의 농가들은 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도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 중국은 그만큼 달러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콩이나 이런 거를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그게 다 돼지 키우는 사료로 들어가는데,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전체적으로 식탁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식탁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찌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전체 그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중국의 제품 가격이 이제 싼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하고 인건비가 비슷비슷해지니까 한국 거 사지, 그 뭐하러 중국 거 사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 호주의 석탄, 철광석 원자재까지 안 사오겠다? 야, 그러면 이제 힘들지. 자, 중국의 자동차 업계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거 작년 12월 달 기사인데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최소 1년 이상 가는데,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수급 못 받는다. 왜? 미국이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야, 저기 중국에 반도체 공급 안 하겠어 그랬어요. 그럼 뭐 SK, 삼성 어떻게 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못 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자, 중국의 전기전자, 항공, 선박, 자동차 업체들 폭망한다. 은행 줄도산한다. 자, 부동산 거품 터지고. 그럼 어쨌든 홍건적이 난, 황건적이 난, 황소의 난, 원명 교체기, 명청 교체기, 그때 폭동 많이 일났죠. 이제 군벌들이 막 들고 일난다. 자, 중국이 로켓 잔해가 뭐 아무데나 떨어지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이 다시는 그 로켓을 발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의 로켓 만드는 업체들, 그 부품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한테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도 못하게 하고 기술 이전을 못하게 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고, 그럼 그 업체들 다 망하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함정 뭐 만드는 회사, 미사일 만드는 회사, 뭐 장갑차, 전투기, 그 국방업체들 줄줄이 부도가 나면 어찌 됩니까? 그 무기 AS가 안 되고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는 함정을 많이 만들고 항공모함 많이 만들어도 전부 다 가동 중단되겠죠. 그리고 인공위성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그 떨어지고 3년, 3, 4년에 한 번꼴로 계속 쏘아줘야 되는데, 기존에 거 떨어지고 추가로 쏘지는 못하면요. 중국산 GPS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독자적인 위성이 없으면 미사일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도 다 추락하는 거고. 그럼 중국이 어찌 된다?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요. 북한짝 나는 거예요. 북한짝. 북한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다. 자, 그리고 중국이 6년 전 코로나 등 생물 무기로 3차 대전 준비했다. 미 국무부가 이런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완전히 갈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이제 전쟁 선포한 거예요, 사실. 적성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되게끔 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전부 다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게 만들어 놓고, 홍콩의 경제특별지위를 박탈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홍콩의 그 상장된 기업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 275개를 미국 기업이 거래 금지했다. 기술 이전 금지, 제품 수출 금지, 투자 금지. 홍콩의 친중 인사들 무더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었는데, 그러면 홍콩의 인사들, 친중 인사들한테 거래를 하는 은행은 어떻게 돼요? 그 은행은 미국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못하지.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기업들이 전부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 아직까지 중국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폭망합니다. 중국에서 빨리 탈출하시고 지금 뭐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기 그 비수금 받을 거 빨리 비수금 받으시고, 앞으로는 무조건 현찰 박치기, 현찰 거래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날 수가 있어요. 자, 미얀마군이 중국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미얀마 반군한테 계속 깨진대. 근데 미얀마 반군도 중국제 무기를 들고 싸운답니다. 이 어디서 났어요? CIA가 어디서 그 중국 무기 밀수출하는 거 어디 훔쳐와가지고 중국 미얀마 반군한테 줬겠지. 자, 미얀마 반군은요, 점점 미얀마 군대가 고립이 돼. 자, 그러면 쿤밍에서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석유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용지물 되겠죠. 자, 호주에서 석탄 안 들어오고 철강석 안 들어오고 가스, 석유 이거 뭐 저기 미얀마 쪽으로 못 들어오고, 저 남중국해는 저 미국이 지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하죠. 그러면 생산 단가 폭등해지고 원자재를 또 구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전기가 안 돌아가고, 전기 안 돌아가면 제철소 안 돌아가고, 석탄 발전소 안 돌아가면 어찌 돼요? 철판 공급 안 되고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고 성능 안 좋고 가격 비싸고,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비싸면 사겠어요? 안 사지. 그리고 원자재가 없으니까는 공장을 못 돌리지. 자,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75년 동안 싸우다가 야 갑자기 안 싸운대. 야,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래.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호텔에서요, 중국 대사를 암살하려고 폭탄 테러가 일어났대요. 자, 그리고 미국하고 나토가 아프간에서 공식 철군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특전사가 몽골에서 훈련하고 2018년에는 해병대가 몽골에서 훈련했습니다. 경연제로 돌아가면서 몽골에서 북한 붕괴 시 뭐 수영하는 훈련, 이게 PKO 평화유지군 뭐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 심장 위구르 분리 독립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그런 훈련이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의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이쪽에서 그 이슬람의 그 무장 단체들이 그 신장 위구르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그 독립운동 하는 단체들을 그 테러 단체에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몽골에 있는 한국군이나 미군이 또 무기를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 뭐 인도하고 중국 국경선 분쟁이 또 심화될 거고, 뭐 미얀마 반군들이 또 중국을 공격할 거고, 그 사이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해상섬들, 해상기지들 그거 다 먹겠죠. 뭐 그래 될 거다. 그리고 북한 붕괴되면은 미군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뭐 그래 될 겁니다. 자, 이 많은 나라들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그 반중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다 반중이고요. 중남미 국가 전체 다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한국, 북한, 일본, 베트남, 미얀마, 인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사우디, 어디야, 터키, 이스라엘, 저기 영국, 또 유럽 국가들, 거기다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중국산 무기 샀는데 AS 안 되고 부품 조달 안 되고 그 저기 성능 개판이고, 그래서 뚜껑이 돈데 일본 말로 야마가 돌았다. 그래서 강력한 반중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971년에 10월 25일 날 1967차 유엔 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변경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 사진은 그 자유중국, 지금 대만 대표가 야 어차피 잘릴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탈퇴하고 나가는 뭐 사진이고, 이 왼쪽은 중국의 대표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제 중국을 그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축출하자는 이야기들이 물밑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땡땡 이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가 중국에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영국, 러시아, 미국은 지금 한국한테 엄청난 군사 기술들을 갖다 주고 있고, 여기 주황색 이 동그라미 친 나라들은 뭐 전부 다 한국한테서 무기를 사간 나라들입니다. 콜롬비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스라엘, 터키, 폴란드,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그렇고. 그러면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한국이 들어가면 뭐 인도가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상임이사국 하겠다고 하는, 인도가 무슨 세계 선진국입니까? 인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지 천국인데. 일본이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2차 대전 때 싸웠죠. 진주만 습격한 거 아닙니까? 가스라테프트 그 동맹 맺었는데, 미일 동맹 맺었는데 뒤통수 치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하고 청일 동맹, 이제 청일 전쟁했죠. 러일 전쟁했죠. 그리고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 일본이 또 영국을 공격했어요. 이거는 뭐 배신자야, 배신자.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영국이 반대하니까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될 수가 없어요. 브라질은 무슨 선진국이야. 그 영국이 중국 빼고 한국 상임이사국에 넣자. 러시아가 오케이, 미국도 오케이 하면 미국의 영향을 받는 우방국들이 한국을 밀어줄 거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한국을 상임이사국 뭐 들어가는데 밀어줄 거고, 영국의 그 영연방 국가들 52개국 그 나라들이 한국 지지할 거고, 그러면은 중국을 대체하는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계속 방탄소년단이 유엔 가서 연설하고, 뭐 지금 뭐 미나리인가요? 그 윤여정 씨가 또 뭐 오스카상 타고 계속 그러면서 한국을 갖다가 문화 강국을 키우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중국을 축출하자, 유엔 상임이사국에 축출하자는 이야기는 물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 바뀔 겁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돈을 어떻게 밀어준다? 연간 한 300조 되는 약 한 300조 되는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하고 공동으로 전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이 300조 시장을 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일본 제치고 한국하고 한미우주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나사가 한국한테 달 탐사 위성 기술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이 연간 350조 원 정도 되는 세계 우주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국이 배려를 해줬다. 자, 그리고 나사가 항우연에다가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을 한대요. 나사가 이제 달 착륙선 기술을 한국한테 넘기는데, 이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한국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없어졌어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다위성 발사 기술도 뭐 이전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다? 다탄두 핵미사일 발사 기술. 탄두가 미사일이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핵탄두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갖고 있다. 3개월이면 핵탄두 맞는데, 그럼 나중에 탄두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다. 자, 한국이 누리호 만드는데 이 방산업체들이 한 3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산 함정, 전차, 전투기, 장갑차, 헬기, 고속열차, 토목 등 기술이 급상승해지고 전 세계 수출이 잘 되겠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또 돈을 미국이 엄청 벌었어. 그래가지고 1대1로 때문에 중국한테 경제 식민지가 된 나라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미국이 인프라 짓는데 돈 대줄게. 그 대신에 공사를 한국이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공사를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지금 내수는 힘드냐?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52시간 근로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도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나무를 전부 다 베내고 30년 이상 된 나무를 다 베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데, 그게 탄소를 더 잘 빨아들인대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한다면서 원전 탄소 제로 만든다고 하면서 원전 없애버리고 원전 스톱시키고, 뭡니까, 뭐 풍력, 태양광이 비 오면은 발전이 됩니까? 그런데 전국이 다 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공에 돈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한국이 F-35A 40대를 사니까 스텔스기 만드는 기술 21개 기술을 이전을 했다. 그리고 군용 통신 위성도 1개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KF-21의 엔진 기술도 100% 이전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미국의 지금 언론사들이 CNN, 포브스 이런 데들이 한국의 KF-21이 엄청 좋다고 막 띄우는 기사를 막 내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세계 무기시장, 전투기 시장에 한국산 전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30에서 50년간 부품 수출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급성장하는 거죠. 동남아 시장, 중동 시장, 중국하고 러시아의 돈줄인데 그거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국은 6세대 전투기 뭐 만드니까 4.5세대 전투기 이거는 더 이상 안 만들죠. 안 만드니까 그 시장을 한국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대형차는 미국이 만들고 고급 세단은 미국이 만들고 소형차, 중형차는 한국한테 시장 넘기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한테. 똑같은 거예요. 자, 미국의 공군이 한국산 T-50 8대를 사가지고 훈련을 시킨대요. 자기 나라 공군 훈련사들. 그러면 한국은 이미지가 미국한테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 이미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캐나다도 FA-50 한국산 전투기를 50대를 여러 대를 구매해가지고 조종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다? 미국이 한국한테 초음속 고동훈련기 시장, 정전투기 시장, 중형 전투기 시장을 한국한테 완전히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6세대 전투기 만드니까 이런 중저가 시장은 한국 보고 그냥 먹으라는 거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키우는 거야. 자, 군사 위성도 하나를 공짜로 줬어요. 작전 반경이 6,000km까지 통신이 된다. 한국군의 작전 반경이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자, 이 한반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가 5,800km인데 6,000km까지가 통신이 되면 아시아 전체에서는 군사 작전 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우주군이 한국의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붙잡고 미 우주군 기술을 모두 전부 다 이전한답니다. 자, 과거에는 5분 걸리던 정보 송수신 작업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자, 이게 지금 중국 때려잡으라고 한국을 돈 밀어주고 군사 기술 밀어주고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빠지면은 그 자리에 한국을 집어넣겠죠.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문화 선도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그리고 경제 강국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상임이사국 한국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서히 만드는 거예요. 자, 미 육군이 한국의 한화하고 첨단 육군 무기체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육군 무기 최첨단 기술 다 넘기는 거예요. 자, 미국이 또 세계 최강의 아파치 공격 헬기 기술을 한국한테 이전을 한대요. 한국 보고 면허 생산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안 할 리가 없을 겁니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한국한테 항공모함 기술을 넘긴다. 그리고 핵잠수함 기술을 넘깁니다. 자, 우리가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핵잠수함들만 탑재를 하고 있지 어떠한 재래식 잠수함도 이런 SLBM을 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의
핵잠수함을 설계하는 밥콕이라는 회사가 설계 자문을 뒤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만드는 전 단계로서 이 SLBM을 탑재해서 테스트하고 수중에서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7번, 8번, 9번 잠수함부터는 이제 앞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한테 나로 우주 기술 넘겼고,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 넘겼고, 그리고 K-21 장갑차 기술, K2 전차 기술, 그 다 러시아 기술 기반입니다. 그리고 뭐 천궁, 뭐 요격 미사일 기술, 이게 다 러시아 미사일 기술이에요. 그리고 터보 제트 엔진, 무슨 스크램 제트 엔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들, 이 러시아가 다 주는 거예요. 왜? 중국 때려잡으라고. 그런 겁니다. 자, 북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평양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평양에서 코땡땡 이 퍼져가지고 전방위로 퍼져가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굶어 죽었는지 결핵으로 죽었는지 그 질병 전염병을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막 죽어나가고 있고, 북한군끼리 총격전이 발생하고 있고, 김일성이 생일날 태양절날 아무것도 지금 못했다, 김정은이가 뭐 졸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군은 평양에 진입하려고 해병대가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고, 시가지 전용 그 전투 차량이 한반도에서 들어왔다가 여기 한반도 사정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나갔는데 다시 재반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CIA 요원들이 지금 한반도 총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찰자산 핵폭격기 항모전단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총집결하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 해군의 기주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북한 어느 순간 이제 동티모르에서 독립운동 막 벌어지고 하면서 중국이 그쪽으로 군대를 이동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동할 거예요. 그럼 하면 여기가 극동적이 빌 거 아닙니까? 텅 비겠지, 공백이. 그때 중국 북한을 밀고 올라갈 거고, 북한의 북한군들이 어떻게 만주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뭐 공작을 해가지고 터버릴 겁니다. 그러면 뭐 한 30에서 50만 정도의 배고픈 굶주린 북한군이 총 들고 저기 만주로 넘어가면, 만주는 완전히 그 IS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만주가 완전히 아수라장 되고, 거기 조선족들이 북한군한테 도와줄 거고, 그러면은 만주는 만주대로 분리가 되는 거고, 신장 위구르, 동투르크스탄, 거기는 그쪽대로 분리가 되는 거고, 티벳은 티베트로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양쪽에서 그냥 다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이분이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런 책을 쓰셨고, 100년 후 이런 책을 쓰는데, 2030년 경이면은 한국이 통일할 거다. 그리고 2030년 이전에 통일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전략인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만 삭스가 2007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2050년 되면 한국이 GDP 8만 1000불로 세계 2등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2007, 8, 9, 10, 11, 12 최근까지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2007년에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이 없습니다. 이 뭡니까? 2030년 40년 되면 중국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2050년 되면은. 자, 저희가 지난주에 소련이 만든 WCC가 뭡니까? 종교통합인데, 종교를 활용한 공산화 전략에 대해서 이 방송 1번, 2번, 1편, 2편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1편, 2편으로 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와의 100년전쟁 6번째, 공산제국주의와의 100년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요, 구글에서 광고 부족값 채널로 지정을 했고, 유해 또는 정호성 콘텐츠를 만든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죠. 대한민국 신문에 나온 내용들 읽어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게 유해 콘텐츠입니까? 대한민국 잘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께서요, 글로벌 디펜스 뉴를 살려주십시오. 월 2,000원씩 1000명만 후원을 해주십시오.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스튜디오 유지비가 되는데, 1000명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월 정기 후원, 여기 CMS 1877-0248
그거 있고 직접 입력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뜹니다. 그 잘 모르시겠으면 가입 문의 전화 010-6832-0325 010-6832-0325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를 유해 사이트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광고비를 다 없애버리고 그 멤버십 그 회원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멤버십 회원 하시던 분들은 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저기 좀 다시 그 재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뭐 탄압이 너무 심하네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ARS 정기후원 1877-0248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 한 달에 2,000원씩 월 2,000명 월 2,000원씩 1,000명만 모아주시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고 또 활동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하여튼 그 G2가 돼요. 뭐 그래 가고 있고 저 앞으로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될 겁니다. 미국의 계획하에 뭐 영국 오케이 했고 러시아 오케이 했고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 제거되면 어떻게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려면은 경제도 커져야 되고 군사력도 커져야 되고 핵무기도 가져야 되고 뭐 우주 발사체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막 우주 기술 쏴주고 뭐 핵 기술 막 쏴주는 거 핵잠수함 기술 쏴주는 거고 뭐 항공모함 기술 쏴주는 거고 막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막 밀어주는 거고 그러고 어떻게 좀 등발이 있어야 되니까 만주 동북 삼성 떼가지고 어디를 좀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